네, 안녕하세요. AI 퍼스널 홈 트레이닝 시스템을 고안한 겐 안 쓰는 서열관리 팀입니다. 저희 팀은 14기 김다연, 14기 이다은, 그리고 문성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4기 김다연 님이 전체적인 구현을 맡았고, 14기 이다은과 문성민은 이론 공부와 PPT 제작, 그리고 발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표를 맡게 된 14기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의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개요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팀이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는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모델이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의 갈래와 최종적으로 선정한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최종적으로 선정한 프랭크 모캡이라는 모델로 런지 자세에 주목하여 키포인트로 앵글을 계산하고 데모 영상까지 시연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으로는 결과 및 논의에서 확장성과 개선점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요 및 필요성 부분입니다. 저희 팀이 어드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은 이런 코로나 시국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미지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국에 가장 대두되는 단어는 집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집콕이 유행하면서 덩달아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홈 트레이닝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홈 트레이닝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AI가 잘못된 홈 트레이닝 자세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올바르게 교정한다면 어떨까라는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홈 트레이닝의 특성상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기 쉽고 중간에 그만두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AI 홈 트레이너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개선점을 말해주고 이러한 피드백을 해준다면 올바른 자세로 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군가 모니터링 해줌으로써 동기부여가 되어 꾸준히 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서비스와 어플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시연해본 결과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어플은 자세 카운팅은 가능하지만 현재 자세의 스켈레톤이나 개선점 등은 출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런지 자세를 똑같이 시험을 해봤는데 앉기만 해도 그냥 카운트가 되거나 개선점이 아니라 그냥 미스, 배드, 그리고 그레이트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동작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스켈레톤과 개선점까지 출력해주는 기존 L사의 플랫폼은 아직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로 시연되고 있어서 무료로 접근이 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무료로 가볍게 이용하면서 현재 자세의 모습과 개선점을 실시간으로 출력해주는 서비스를 고안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의 분석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특정 운동 자세. 저희 팀은 이 프로젝트에서 런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 이를 스켈레톤이나 3D 메쉬로 인식해 실시간으로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자세의 앵글을 계산하여 개선이 필요한 실체 부위를 실시간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트레이닝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운동과 멀티펄슨을 위한 범용성까지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팀은 AI 홈 트레이너 모델을 만드는데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어떠한 갈래인지 그리고 어떠한 분야인지를 간략히 소개하고 저희의 시행착오도 같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사람의 신체 관절인 키포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위치를 측정하고 최종적으로 자세를 추정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란 여기 스켈레톤에 보이는 빨간색 점이나 여기 옆에 손에 보이는 점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점은 키포인트라고 말합니다. 특히 스켈레톤은 사람의 포즈를 설명하기 위해 연결할 수 있는 좌표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 분야는 처음에 대두가 되었을 때는 한 사람의 포즈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멀티펄슨으로 확장하여 영상 안에 있는 사람들의 키포인트를 추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추정하는 것과 여러 사람을 추정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을 추정할 때는 우선 첫 번째로 영상 안에 몇 명의 사람이 들어가 있을지를 모델이 모르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을 추정할 때보다 조금 더 연산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람 간에 팔짱을 끼거나 사람이 자동차에 손을 짚고 있거나 이러면 키포인트를 명확히 추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Spatial Interaction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을 추정하기 때문에 런타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멀티펄슨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두 가지 갈래로 포즈 에스티메이션 분야에서는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탑다운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각각 한국어로 직역하면 하향식 방식, 상향식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탑다운 방식은 영상에 사람을 디텍션하고 그 내부의 포즈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디텍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멀티펄슨일 경우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바텀업 방식은 영상에 포함된 모든 사람의 키포인트를 디텍션을 거치지 않고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멀티펄슨 그리고 리얼타임 태스크일 때 유리합니다. 저희 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동작 인식뿐 아니라 멀티펄슨으로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바텀업 방식을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바텀업 방식의 대표적인 모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픈 포즈, 그리고 두 번째는 패스트 포즈입니다. 우선 오픈 포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픈 포즈는 리얼타임 멀티 퍼슨 2D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첫 알고리즘입니다. 즉, 2D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실시간으로 출력하는 첫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먼저 인풋 이미지를 VGG19로 특성을 인식한 뒤 이를 컨피던스 맵과 어피니티 필드의 특성을 분배합니다. 특히 컨피던스 맵에는 특정 바디 파츠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인식하고 어피니티 필드에는 이 특정 바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 관계를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매칭 파트에서는 이러한 컨피던스 맵과 어피니티 필드를 결합하여 매칭한 뒤 마지막으로 리절트를 파싱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특히 어피니티 필드라고 불리는 PAF라고 해서 이러한 과정은 이전 포즈 에스티메이션 연구와 다른 차별화된 연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패스트 포즈인데요. 패스트 포즈는 오픈 포즈보다 빠르고 간단해 리얼타임 처리에 용이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어피니티 필드를 패스트 포즈에서는 그냥 단순 키포인트 간의 미들 포인트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리얼타임 처리에 빠르고 가볍다고 생각하여 오픈 포즈와 패스트 포즈 역시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2D 키포인트밖에 출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었는데요. 특히 이러한 인풋 프레임을 넣었을 때 오픈 포즈와 패스트 포즈 모두 각 키포인트별 2D 좌표밖에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즉, 키포인트 간 3차원 앵글 계산이 불가했다는 뜻인데요. 저희 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포인트별 앵글을 계산하고 이 앵글의 에러로 개선점을 출력해주는 모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3차원 간의 앵글 계산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오픈 포즈와 패스트 포즈로는 이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3D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D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종 모델로는 프랭크 목갭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3D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2D를 3D로 추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문제는 간략하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D 포즈를 추정한 뒤 3D 포즈로 재구성하거나 2D 포즈를 추정한 뒤 3D 포즈를 직접 회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런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에 리니어 층이 있는 것으로 보아 3D 포즈를 직접 회귀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스켈레톤을 그냥 3D 공간으로 매핑한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스켈레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스켈레톤은 인간의 표정이나 사람의 손동작 등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형상을 인식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요즘은 3D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디포메이션 모델을 매칭을 통해서 인체를 유연하게 표현하는 기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SMPL이 있습니다. 또한 스켈레톤이 잡아낼 수 없는 바디 형상 외 손이나 얼굴 표정에도 집중하여 이러한 SMPLX 모델과 같은 모델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은 SMPLX의 모델 오버뷰입니다. 특히 오토 인코더를 사용해서 특성을 매핑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한 모델은 프랭크 모캡입니다. 프랭크 모캡은 오픈 포즈로 2D 키포인트를 얻고 SMPLX 기반의 3D 매스를 출력하는 모델입니다. 아까 전에 SMPLX는 손동작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MPLX는 SMPL에 기반하는 모델입니다. 특히 SMPL은 바디에 초점을 두고 SMPLX는 손동작에 초점을 두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SMPL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런지 자세를 피드백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손동작이 그렇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랭크 모캡은 핸드 모듈과 바디 모듈을 인터그레이션 모듈을 통해 결합합니다. 저희는 이런 프랭크 모캡을 프리트레인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프리트레인 모델은 HMR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EFT 데이터셋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즉, 프리트레인 웨이트를 이용하여 저희 팀은 각 동작의 부위별 각도를 계산하였습니다. 이 프랭크 모캡은 2020년 10월 기준 싱글 이미지 베이스드 메소드 중 토탈을 달성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저희 팀이 프랭크 모캡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우선 리얼타임에 가까운 빠른 속도라는 점과 3D 메쉬를 통해 실제 인간의 움직임을 고려하고 손동작까지 캡처하는 점입니다. 특히 FPS는 한 프레임당 1초당 보여주는 프레임 수를 말하는데, 즉 프레임이 재상되는 속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10fps면 리얼타임에 가깝다고 인식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프랭크 모캡은 9.5fps로 매우 리얼타임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또한 요가 등 손동작이 중요한 다른 운동으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SMPLX에 기반한 프랭크 모캡을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프로젝트에서는 요가가 아니라 단순 런지 자세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SMPLX보다 SMPL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했던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오버뷰를 나타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런지 자세를 판단을 할 때 올바른 라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롤링으로 정자세 이미지들을 수집하여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그라운드 트루스에는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그리고 허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 비디오를 넣어서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그리고 허리 각도까지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에러를 계산하여 에러가 스레스홀드 이내이면 코렉트하게 판단하고 스레스홀드 바뀌면 인코렉트하다고 자세를 판단합니다. 인코렉트하다고 자세를 판단하면 개선점을 출력해주는 식으로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라운드 트루스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프랭크 모캡의 전신 키포인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런지 자세에 중요한 양 다리와 척추의 키포인트에 저희 팀은 주목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노란색 부분에 집중했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노란색 부분의 키포인트별 앵글을 계산하였습니다.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그리고 허리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 팀은 우선 크롤링을 이용하였습니다. 올바른 런지 자세란 두 다리가 모두 수직에 가깝고 특히 앞으로 나오는 다리는 수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크롤링을 통해서 런지 자세를 수집한 후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런지 사진을 200여 장을 선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프리트레인된 프랭크 모캡에 넣어서 각 사진별 키포인트에 오일러 앵글을 출력하고 사진마다 이를 평균내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출력된 그라운드 트러스는 각각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허리가 79도, 91도, 162도입니다. 이는 모델이 올바른 자세로 인식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라운드 트러스와 인풋 이미지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풋 동영상은 프레임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프레임별로 앵글 벡터를 출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앵글 벡터는 각각 그라운드 트러스에 나와 있었던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그리고 허리인데요. 이러한 프레임별로 동영상이 재생될 때마다 앵글 벡터를 출력하도록 하여 그라운드 트러스와 에러를 계산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라운드 트러스와 프레임별로 출력된 인풋 벡터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했습니다. 이 시밀러리티란 앱솔루트 에러를 계산한 것인데요. 앱솔루트 에러는 절대값 에러로 이러한 그라운드 트러스에서 프레임별 유저의 앵글 벡터를 뺀 값입니다. 이러한 값이 크다면 그라운드 트러스에서 유저의 앵글 벡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으로 잘못된 자세를 하고 있음을 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러가 작다면 올바른 자세를 하고 있음을 뜻할 것입니다. 따라서 에러가 정해놓은 스레스홀드보다 높다면 가장 각도가 유사하지 않은 부위와 개선 방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 때를 언슈퍼바이즈드 모드, 자세를 취했을 때를 슈퍼바이즈 모드라고 우선 정의하였습니다. 그 다음 언슈퍼바이즈 모드에서 에러가 모두 20보다 낮아진 상태에서 5프레임을 유지하면 슈퍼바이즈드 모드에 돌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에러가 10보다 낮아진 상태에서 5프레임간 유지되면 스탠드 상태가 될 때 카운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르지 못한 자세를 취할 경우 에러가 가장 큰 부분에 대해 코칭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오버뷰입니다. 우선 크롤링을 통해 수집한 정자세 런지 이미지들을 각각 프랭크 오캡에 넣어 그라운드 트러스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프레임별로 추출된 인풋 비디오의 앵글과 비교하여 앱솔루트 에러를 프레임별로 추출합니다. 그 다음 이 앱솔루트 에러의 모든 에러가 20 이내이면 슈퍼바이즈드 모드, 모든 에러가 20 이내가 아니면 언슈퍼바이즈드 모드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모든 에러가 20 이내라면 그 안에서 모든 에러가 또 10 이내면 코렉트 모드로, 모든 에러가 10 이상이면 인코렉트 모드로 판단합니다. 코렉트 모드일 때는 카운트를 하고 인코렉트 모드일 때는 코멘트를 해줍니다. 다음은 데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차시 삽입된 음성은 네이버 클로바 보이스 API를 사용하였고 데모 영상에 소리가 나오니 소리를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왼쪽 무릎 90도로, 셋, 오른쪽 무릎을 90도로, 넷, 양쪽 무릎 각도를 90도로, 화이팅! 다섯, 네, 다시 한번 설명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특성상 영상이 끊겨서 재생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여기까지는 정사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카운트가 누적되어서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무릎 90도로, 셋, 자, 이 자세에서는 왼쪽 무릎이 쭉 펴져 있었는데요. AI 홈 트레이너가 이를 캐치하여 왼쪽 무릎 90도로 라는 코멘트를 한 뒤 사람이 고치고 그제서야 카운트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90도로. 넷, 이 자세에서는 오른쪽 무릎이 90도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AI 홈 트레이너가 코멘트를 했고 사람이 완벽하게 고쳐서 카운트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쪽 무릎 각도를 90도로. 화이팅! 다섯, 네, 여기서는 양쪽 무릎이 모두 잘못된 자세여서 AI 홈 트레이너가 코멘트를 했고 그 결과 올바르게 고치고 카운트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팀 프로젝트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SNPL 기반의 프랭크 모캡을 사용함으로써 한 사람의 트레이닝 코칭뿐 아니라 다양한 자세, 운동과 멀티펄슨을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SNPL이 아니라 SNPL-X를 사용한다면 손동작이 중요한 다양한 운동에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멀티펄슨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음성으로 카운트와 개선할 부위를 출력함으로써 실용성을 강화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개선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로컬 머신 GPU의 부재로 리모트 서버의 GPU를 사용했기 때문에 리얼타임 구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로컬 머신에 GPU가 있을 경우 리얼타임으로 같은 아웃풋이 도출 가능합니다. 지금 CPU 환경의 리얼타임 구현을 위해서 테스트 포즈를 이용해 시도했으나 프랭크 모켓과 다른 좌표계로 인해 아직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런지 하나의 자세로 이루어진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했으므로 얼마든지 메소드를 똑같이 활용한다면 다른 동작으로 쉽게 확장 가능합니다. 이는 저희가 참고한 레퍼런스입니다. 감사합니다. Q&A는 30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민 님이 질문하신 바텀업 방식이 디텍션을 하지 않고 모든 키포인트를 추출한 후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사람인지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관련 화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지금 보시면 이거는 바텀업
알고리즘은 바텀업 방식을 사용한 오픈포즈 알고리즘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선 이러한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오픈포즈의 경우에는 VGG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의 특성을 우선 추출합니다. VGG의 컨볼루션 넷을 통해서 사람을 추출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사람의 특성을 추출한 뒤 컨피던스 맵과 어피니티 필드로 나누어 각각 컨피던스 맵에는 사람의 부분을 인식을 하고 팔트 어피니티 필드에서는 부분을 연결하는 것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사람인지 어떻게 인식하냐는 것에서는 이러한 인풋 이미지를 컨볼루션 넷을 이용하여 특성을 추출한다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예시에서도 발레리나 2명을 처음에 팔트 컨피던스 맵과 팔트 어피니티 필드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알파 포즈 같은 경우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알파 포즈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앞에 PPT를 보면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팀은 사실 알파 포즈도 구현이 아니라 프리트레인 모델을 시연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우선 탑다운보다는 바텀업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고 그래서 사실 바텀업 방식의 모델들을 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패스트 포즈나 오픈 포즈, 그리고 딥컷 같은 모델입니다. 따라서 탑다운 방식의 알파 포즈는 시연은 했었지만 바텀업 방식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로써 더 발전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동작이나 중요한 요가 같은 운동이나 춤용성까지 고려하기 위해, 즉 저희 팀이 목표로 두었던 범용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3D 메쉬로 출력이 되는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SMPLX, 즉 손동작까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프랭크 오캡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에 알파 포즈도 애초에는 고려를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프랭크 오캡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알파 포즈도 역시 오픈 포즈와 패스트 포즈와 같이 2D 키포인트 좌표를 출력을 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3D 좌표를 출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파 포즈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딥솔트에서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딥솔트는 아직 저희가 공부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한번 컨퍼런스가 끝난 이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4기 김다현입니다. 안상선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요. 움직임을 체크해서 운동량을 계산해서 적정 운동시간 계산이 가능하냐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움직임을 체크한다는 것 자체가 움직임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매트릭을 정의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그 매트릭을 저희가 적정하게 정의를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움직임을 체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칼로리 소비량을 계산해서 적정 운동시간 계산까지도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30분이 지나서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채팅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